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색상, 채도, 명도라고 하는 색의 3요소, 색의 3속성 중에 어떤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고정했을 때 어울리는 색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오스발트 이론에서 저는 근거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추측은 합니다. 근데 뭐 어도비에서 뭐 어떤 이론인지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일단 저기 하지만 자, 그러면 이 컬러 피커라고 하는 거를 이게 한번 보시면 여기에 바로 이 HSB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H가 Hue, Saturation, Brightness, 색상, 채도, 명도 이 순서로 얘가 나와 있죠. 이 컬러 피커는요 일러 인디 포토 모든 프로그램에서 동일합니다. 원리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색상 모드에 따라서 RGB와 CMYK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피커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 이미지 보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컬러 피커를 띄울 수가 있죠.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얘는 색상이라고 하는 거에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현재 색상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안은 모든 색상이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채도가 달라지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명도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색상은 어디에서 선택하냐? 바로 여기에 있는 얘가 휴, 즉 색상을 선택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색상이 같은 거를 계열색이라고 그러죠. 계열색. 웬만한 사람들은 이 계열색을 꼭 피커를 열어보지 않아도 이건 계열색이야 라고 하는 거를 한눈에 느낄 수가 있죠. 좀 옷을 좀 어울리게 입어볼까? 뭐 특별한 컬러에 대한 감이 없으면 그냥 같은 색 계열로 입으면 되잖아요. 그죠? 파란색이면 파란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그냥 입으면 대충 어울리죠. 그렇죠? 이랬을 때 얘를 계열색이라고 얘기하고요. 바로 컬러 피커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스발트 이론에 따르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색깔은 대부분 어울릴 확률이 높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채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채도를 고정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채도가 고정되겠죠. 그렇죠? 채도가 고정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눈으로 봐도 색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명도가 달라지는 거죠. 왜? 채도를 고정했으니까. 그러면 채도는 여기에 고정되어 있고 내가 같은 라인에 있는 요 색깔들을 요 색깔들은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명도가 같다는 얘기죠. 두 가지가 고정된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뽑는 배색들은 다 어울리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컬러 피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배색을 만들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커를 단순히 기능이 아니라 이 색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쓰셔야 제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론을 깊이 있게 몰라도 다 자동으로 이 이론에 의해서 색깔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진 거죠. 굉장히 잘 만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명도로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바로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상을 고정하거나 채도를 고정하거나. 색상을 고정했다라고 하면은
계열색에 대한 이런 색조와 패턴을 얻어내기에 굉장히 좋은 거고, 채도를 고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색상들의 조합을 얻어내기 위해서 채도를 고정하는 거겠죠. 이 피커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컬러 피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웹 안전 색상이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이 웹 안전 색상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모니터를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죠. 당연히 RGB 모드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여기 CMYK 모드라고 하는 거는, 예, 이 CMYK 모드라고 하는 거는 인쇄에서 사용되는 모드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RGB 모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안전한 색상이다, 웹 안전 색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에 모니터에서 안 보이는 색깔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여기 CMYK라고 하는 거는 그래요. 얘는요, 실제로 롤러에서 이 종이가 찍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1%라도 있으면 여기에 돌아가는 요 잉크가 조금이라도 묻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색깔이 깨끗하게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웹 안전 색상으로 제가 이렇게 찍었더니 여기 K가 2%가 나와요. 그러면 야, 나 지금 인쇄할 건데 이거 필요 없는데? 자, 이렇게 해도 계속 얘가 찍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RGB 모드만 쓰겠다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예. 이 RGB 모드만 쓰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 RGB하고 CMYK 모드를 같이 써야 된다. 나는 이거 그 인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도 올리고 같이 써야 돼. 추석 때 나 이거 인쇄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작업을 할 때 CMYK 모드로 작업을 하고 RGB는 버려버리는 거야. 왜냐면 RGB로 작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CMYK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나오겠죠. 그죠? 롤러 2개로 찍는 게 3개, 4개로 찍는 것보다는 훨씬 컬러가 깔끔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CMYK를 RGB로 돌리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RGB 모드를 CMYK로 돌렸는데 여기에 있는 이 CMYK가 자동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될까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피커를 쓸 때 내가 RGB 모드만 쓸 건지 또는 CMYK 모드로 쓸 건지 아니면은 둘 다를 쓸 건지를 먼저 정하고 이 피커 작업에 들어가는 게 맞다. 큰 틀을 먼저 잘 세워놔야 작업을 2번, 3번 안 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컬러 피커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러 패널 보십시오. 자, 여기에 있는 이 컬러 패널 보시면, 예, 여기에서 RGB 모드와 CMYK 모드 슬라이더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포토샵에서는 RGB 모드로 작업들을 많이 하죠. 예, RGB 모드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CMYK에 있는 이 수치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얘 보세요. 지금 이 여기에 있는 이 점들이 한두 개겠어요? 그럼 이 픽셀에 있는 점들을 다 이 CMYK 모드로 정리가 가능합니까? 마치 머리카락 개수를 세듯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CMYK 모드로 하는 게 RGB도 써먹고 그다음에 CMYK 써먹고 더 좋지만 포토샵 즉 레스터라고 하는 이 작업의 특성상 CMYK로 이 픽셀들을 다 다루기는 거의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이 컬러 모드는 주로 RGB를 사용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CMYK 슬라이더는 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컬러 피커하고 요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스와치 있죠. 이 스와치는 어떤 색깔을 여기에다가 저장해놨다가 쓰는 거예요. 저장해놨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와치 패널도 이 포토샵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얘는 주로 인디자인에서 이 스와치가 메인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예를 보시면 요 컬러 피커는 포토샵에서 주로 사용하는 패널이고요. 이 컬러 패널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패널이고요. 스와치는 인디자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패널입니다. 메인 패널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컬러 패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다 되신 거예요. 되셨죠? 예.